트렌드 코리아 2026 1. 2025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책 읽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책 트렌드 코리아 2026 중에서 제1부 2025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무경계 소비자. 2025년의 소비자는 빨간 운동화를 신은 사람처럼 주어진 규범에 갇히기보다는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소비자를 설명했던 연령, 국적, 성별 같은 인구 통계학적 구분이 더 이상 소비자를 설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는 세대의 장벽을 넘어 취향을 공유하고 성별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국경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처럼 고정관념을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소비자를 옴니보어라 명명했다. 이러한 옴니보어에는 나이, 성별, 국적 옴니보어가 있다. 먼저 나이 옴니보어에 있어서 세대를 구분짓고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는 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나이다움이라는 암묵적인 규율과 연령에 따른 기대 역할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개인의 고유한 취향과 가치관이 채우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뛰어넘어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둘째, 성별 옴니보어에서의 트렌드는 남녀의 고정관념 역시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유니섹스의 시대를 넘어 성별 차제를 의식하지 않는 젠더리스의 시대가 됐다. 키즈 브랜드도 성별 구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핑크색은 여아, 파란색은 남아라는 구분이 이제 옛말이 됐다. 셋째, 국적 옴니보어는 사람들이 특정 국가의 브랜드나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전 세계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유튜브로 지구 반대편의 먹방을 즐기고 OTT를 통해 각국의 드라마를 시청하며 클릭 한 번으로 해외 상품을 주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좋은 예는 그라데이션 K가 있다.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경계 소비가가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무경계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상품 기획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둘째, 잠재된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국내와 해외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얼어붙은 시장에 짚혀진 새로운 불씨. 얼어붙은 경기의 시대일수록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는 크고 작은 트렌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물꼬를 터볼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의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는 힘을 합치는 것이다. 기술적 난점이 크거나 상용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나아가 고객의 새로운 니즈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이든 아군이든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른바 공진화 전략의 대두이다. 전통시장에 들어선 스타벅스, 유니클로와 제주귤의 만남과 같은 지역 공진화의 핵심은 일방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기업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연결하는 연대이자 지역과의 공생이다. 일상 속 친숙한 브랜드와의 결합을 통해 특히 젊은 층에게 가상자산이 소수 투자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커피 한 잔, 도시락 하나, 옷 한 벌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자산을 경험하게 만드는 초협력 마케팅은 가상자산을 특별한 투자에서 일상적 결제 수단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얼굴 표정 관련 표현, 인식, 생성기술의 트렌드인 페이스테크가 있다. 이는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이러한 기술이 가장 인간에 근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이다. 금융권에서도 결제의 신세계가 열리며 다양한 페이스테크가 있다. 2025년은 경쟁사였던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틈새 기술을 통해 기업 간 협업이 강화된 해였다.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형성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차가운 기술에서 따뜻한 기술로 2026년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초협력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3. 일상의 의미 더하기. 2025년은 하부와 아주 보통의 하루의 해로 명명해도 될 것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뜻한다.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행운이 더해진다면 그 하루는 충분하다. 치열하게 준비하는 행복보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더 크게 느껴진다. 요즘 사람들은 행복보다 행운에 더 큰 기대를 건다. 이를 위해 행운 소비는 불안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나타난 하루치의 생존 전략이며 그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심리적 안전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안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소하게 즐기는 취미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는 눈길을 끄는 거창한 여가 활동보다 일상에 스며들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소일거리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이러한 소일거리에는 러닝과 뜨개질 그리고 텍스트 힙이 있다. 텍스트 힙이란 글을 쓰거나 읽는 행위가 멋지다는 의미다. 그리고 라이팅 힙이라고 하는 필사가 SNS의 유행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나를 단단히 붙드는 작은 습관이다. 소소한 취미는 결국 안온한 하루의 중요한 부분이며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 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장이란 장기간 준비하는 놀라운 성취가 아니라 작은 루틴의 꾸준한 실천이다. 이를 원포인트업이라고 한다. 2025년 소비자들은 평범한 하루의 안온함, 작은 행운에서 얻는 위안, 일상에 스며드는 소소한 취미,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성장을 통해 삶을 이어왔다. 앞으로는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경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벅찬 행복과 담대한 성취 같은 거대 담론 대신 요즘 소비자들은 당장의 불안과 피로를 완화하는 즉각적인 안정을 더 중시한다. 단순한 기능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브랜드 경험, 소소하지만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화의 핵심 자산이 될 전망이다. 작은 루틴의 힘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4. 번아웃 시대 극복하기. 번아웃 상황에 맞서 사람들은 무력하게 체념하기보다는 작지만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거대한 담론이나 추상적인 해결책 대신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탈진과 무기력에 맞서고 있다. 자극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은 유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과 잠시 거리를 두고 무해하며 예측 가능한 세계로 몸을 옮겼다. 여기서 무해력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힘을 말한다. 그 예로 신용카드에서 수세미까지 무해력 마케팅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가상의 경험이 주를 이루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보고, 만지고, 느끼기를 원한다. 특정 대상에 경험 가능한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매력을 지니게 만드는 힘을 물성 매력이라고 한다. 손에 잡히는 경험에 대한 갈망은 애정, 기억, 경험 등과 같은 무형의 가치로까지 확장됐다. 좋아요 버튼으로 드러나는 팬심과 스트리밍 횟수로 증명되는 콘텐츠들이 액정 화면을 넘어 굿즈를 통해 물성화된다. 물성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디지털 언택트 환경에서 소비자는 감각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을 느낀다. 번아웃 시대에 지친 소비자들은 멈추어 쉬는 대신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몰입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토핑 경제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인 토핑이 더욱 주목받아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변화를 말한다. 토핑 경제가 뜨면서 유통업계는 다양한 꾸미기 상품을 선보였다. 꾸미기가 개인적 체험이라면 스포츠 관람이나 콘서트 같은 집단적 체험은 타인과의 유대를 통한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스포츠 관람이 큰 인기를 끌었다. 개인적 몰입이든 공동체 속에서 집단적 몰입이든 그 지향점은 같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형태는 달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소비자가 직면한 불안을 완충하며 번아웃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번아웃 시대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기업은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주목해야 할까? 첫째, 번아웃에 지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능이 아닌 정서적 위안이다. 둘째, 디지털의 편리함과 물리적 감각의 조화가 요구된다. 셋째, 소비자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몰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2025년 번아웃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경험을 추구했다. 이들은 기능보다 마음의 위안을, 디지털 편리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각을, 수동적 소비를 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원했다. 5. 폭염이 만든 생존 경제, 기후가 시장을 삼키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후위기가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가 됐다.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는 능력을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은 기후 감수성을 높여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늦어진 추위와 극심한 폭염이 소비 패턴과 유통 전략, 나아가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구조적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패션과 유통 산업에도 이상기온에 의한 변화가 왔다. 극한 기후가 계절의 경계를 지우면서 계절 아이템의 유통기간이 바뀌고 있다. 아예 계절을 타지 않는 웨더리스 WEATHERESS 상품도 늘고 있다. 뜨거운 여름이지만 냉방이 잘 된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추위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쇼핑도 실외에서 하는 것이 실내에서 하는 쇼핑으로 변했다. 햇볕이 뜨거워짐에 따라 자외선 차단은 여름 상품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햇볕과의 싸움에서 양산이 빠질 수 없다. 무자비한 햇빛은 양산은 주로 여자가 쓰는 물건이라는 편견도 무너뜨리고 있다. 찜통 같은 더위에 대한민국 가정집들이 바뀌고 있다. 집 안 온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음주 문화도 바뀌고 있다.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안주와 술이 인기를 끌었다. 뜨거운 치킨보다는 시원한 치즈나 과일이, 소주보다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 뜨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이 여름 온도 1도가 상승 시 농산물 물가가 최대 0.44% 상승한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히트플레이션 히트-FLATION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오르내린다. 또한 수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시원한 실내 공간이 인기이다. 냉방이 완비된 실내 쇼핑몰이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그늘 플랫폼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 더위도 피하는 몰캉스MALLVACATION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상수화된 변화의 대표적인 영역이 소비생활이다. 변화된 환경은 달라진 소비를 부르기 때문이다. 기후 적응형 소비는 앞으로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창출하는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라. 기후변화는 소비라는 수요 측면 이외에도 경제의 공급 측면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6 중 제1부 2025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